현 정부 들어서 안보와 한미동맹을 경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 분담을 대폭 증대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리가 거의 없는 내용들이지만 동조하는 사람도 없지 않는 것 같아서 반박해보고자 합니다. 반박의 대상은 지난 2020년 2월 4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트럼프 말대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라는 기사입니다. 핵심 내용을 소개한 후 반박해보겠습니다. 첫째, 주한미군이든 주일미군이든 태평양 사령부 미군은 미국의 태평양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원칙상으로는 미군을 주둔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이 호소하는 게 당연하다. 일방적 단정입니다. 우선 태평양 사령부가 아니고 2018년 6월부로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변경되었지요. 그리고 주한미군은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한미 양국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주일미군도 일본과 미국의 공통이익, 유럽 미군도 유럽 국가와 미국의 공통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러한 호혜성이 있기에 우리 선조들, 일본, 나토 국가들도 토지를 제공하고 세금을 감면하고 주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트남의 병력을 파견할 때, 동티모르의 병력을 파견할 때,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를 보낼 때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둘째, 설령 트럼프의 말대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한국 안보에는 별다른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한동안은 어수선할 수 있지만 그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일방적 단정과 무책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1949년에 미군이 철수하자 1950년에 북한이 남침을 했습니다. 역사 측에서는 1950년 1월에 미국이 에치슨 라인을 그어서 한국을 서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하는 것이 북한의 남침을 자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고 7.1 전쟁은 물론이고 3.1 전쟁 계획도 수립해두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걱정 없을 것 같은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여 미군은 물론이고 미 핵무기까지 배치시켜 두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만전을 기하는 것이지 전쟁 절대 없어 라면서 방심하는 게 아닙니다. 셋째, 한국을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군사력을 우려하지만 이 나라들 역시 한국 군사력을 만만히 볼 수 없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닷컴에 의하면 2020년에 한국의 잠재적 군사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세계 6위다. 북한은 25위이다. 무지와 궤변입니다. 현 정부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 굴종한 것이나 일본의 무역 제재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세계 화력 지수는 경제력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핵무기를 평가 요소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핵무기가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북한의 핵무기에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도 핵 때문 아닙니까? 또한 역사를 보면 대부분 총력은 작지만 공격력이 강한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하곤 했습니다. 이 지수대로 하면 어떻게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하고 어떻게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울 수 있었으며 어떻게 일본이 청나라 또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셋째, 이처럼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다. 이 정도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면 미군이 없어도 얼마든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견강부회입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높으면 침략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동맹을 안 해도 되는데 왜 미국은 나토 29개국, 한국, 일본, 태국, 호주 등 수십 개의 국가와 동맹을 맺고 있나요? 유럽 국가들은, 일본은 왜 동맹을 하고 있나요? 함께 지키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동맹을 유지하는 겁니다. 다섯째, 세계 6위나 7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이 자국 군대의 정보 수집 능력을 구축하지 못할 리는 없다.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일 뿐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다. 견강부회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미군 수준의 정보력을 따라갈 수 없기도 하지만 조금의 방위비 분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력인데 억지로 미군을 철수시킨 후 비싼 돈을 들여서 확보한다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가요? 여섯째, 한국군이 한미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해야 전작권이 반환된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한국군과 미군으로 구성된 연합군을 잘 지휘할 수 있을 때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담당하는 게 맞지 않나요? 나토에 속한 유럽 국가들은 미군 대장을 유럽 동맹군 최고 사령관으로 모시면서 작전 통제보다 더욱 강한 작전 지휘권을 부여하여 그에게 나토 군대 지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015년에 동맹 조정 메커니즘을 만들어 미일 연합작전체제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일곱째, 핵 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들도 한결같이 전작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궤변이죠. 북한의 핵 보유가 걱정되는 것은 1950년에 한번 침략하기도 했지만 지금도 전 한반도 공산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핵 보유국 곁에 있는 국가들일수록 안보에 대한 걱정이 많아 동맹의 동기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덟째, 남한에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북한 핵무기가 두려워 한국군이 전작권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단정과 무책임이죠. 북핵이 남한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거라면 문재인 정부는 북핵 폐기에 왜 그렇게 목을 메었습니까? 우리는 없으니 미국의 핵무기라도 활용하여 핵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고 핵 우산이 확실히 제공되도록 하려면 미군에게 한반도 방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유리하죠. 이런 류의 말이 언론에 버젓이 공개된다는 것이 한심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모두 궤변이고 안보, 한미동맹, 역사에 관한 기초적인 상식만 있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을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도 본심이 아니라 지시받아서 마지못해서 쓴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다고 이런 글을 써도 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